공포와 패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때 12만 달러를 돌파하여 희망이 부풀어 있던 비트코인이 6만 달러 가까이 급락했어요. 하나로 치면 2억을 코앞에 두고 1억 원 밑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하락장에는 트럼프의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량을 미국 정부가 흡수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거대 비트코인 기업을 파산시키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체 지금 시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월스트리트와 트럼프 정부의 거대한 계획까지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2026년 1월 말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JP모건이 움직였어요. JP모건의 CEO 제이머 다이먼, 이 사람 기억하시죠? 과거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부르며 엄청나게 까댔던 사람이며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인물이죠. 그런데 JP모건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이다. 우리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더니 슬그머니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죠.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금융의 흐름이 바뀌고 많은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자산에 추가하기 시작하니 JP모건 역시 태도를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엄청난 자금 유출이 발생한 거예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빗은 2024년 출시 이후 계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어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사준다, 기관들이 들어온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2026년 1월 마지막 주부터 갑자기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1월 30일 하루 만에 약 3억 3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다음 날인 1월 30일에도 2억 달러 이상 유출됐고요. 2월 첫 주까지 합치면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빠져나간 겁니다. 하나로 약 1조 4천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블랙록이 누군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예요.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하나로 1경 4천조 원. 이런 회사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뭐라고 했죠? 장기 투자다.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필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 갑자기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 행위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2026년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다고요. 케빈 워시가 누구냐면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당시 그는 확고한 매파, 즉 긴축 통화정책 지지자였습니다. 금리 올려야 한다, 인플레이션 잡는 게 최우선이다, 돈 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 사람을 지명했을까요?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금리 낮춰야 한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한다고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경 매파를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겁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금리 인하 기대 끝났다,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위험자산 빼야 한다, 이런 공포가 퍼졌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위험자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오르는 자산이죠. 케빈 워시 지명 소식이 나온 다음날 비트코인은 하루에 7%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나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 매파적 성향의 연준 의장 발표라니. 심지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팀 자문 역할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질 만큼 정책, 경제 현안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기도 했으니 둘이 힘을 합치는 그림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은 비트코인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2020년부터 회사 자금을 모두 비트코인에 쏟아부었어요. 심지어 회사채를 발행해서, 즉 빚을 내서까지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엄청난 빚,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총 발행액이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나로 약 10조 원이에요. 이 전환사채에는 조건이 있어요. 만약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요,
채권 보유자들이 돈 당장 갚아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해요. 이게 바로 강제 청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100% 연동돼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집니다. 2월 초 비트코인 폭락이 시작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최고가 400달러 넘던 주가가 2월 중순에는 1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청산 임박, 71만 개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진다. 세일러 끝났다. 이런 공포가 퍼지면서 또다시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은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하자 블랙록 ETF에서 대량 유출이 발생했고, 트럼프가 케빈 허쉬를 지명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비트코인 강탈 작전이라고. 평소 자신에게 비협조적이던 제이미 다이먼에게 경고를 날림과 동시에 자신을 지지한 레리 핑크에겐 기회를 주고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킨 뒤 매집하기 위한 암호화폐 대통령이자 천재 사업가였던 트럼프의 의도였다고. 에이, 정말 그냥 음모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새해 초에 86조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 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겐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